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국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격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에 응답한 국회의 결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 체계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계엄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조치인데 윤 대통령은 그러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남용했습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거셌으며 정치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국회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이고 위헌적인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며 가결되었는데 이는 정족수를 겨우 넘긴 결과였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12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탄핵안의 가결은 단지 시작일 뿐 이제부터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비록 탄핵안 가결로 인해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국가와 국민은 여전히 복잡한 위기 속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모든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탄핵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적 의지와 국회의 결단이 집약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대화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정 안정의 핵심 과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가 중요합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적 운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가적 위기를 관리해야 하지만 그의 내각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권한 행사의 절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합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은 국회와 협의하며 투명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경제 문제 대응, 안보 불안과 경제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외교적 관계 및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점 국회의 주도적 역할,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국민이 직접 선출해 권력을 위임한 기관은 이제 국회뿐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비상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적 리더십 발휘, 국회의 여야 의원들은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국정 공백 상태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야, 정부 간 협력과 조율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가 신뢰 회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는 큰 불안을 겪고 있으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경 경기 부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과 일자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 신뢰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치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심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매듭지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까지 심리할 수 있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지연 행위를 배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대내외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외교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 달 뒤 출범 예정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른 경제안보 환경의 급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외교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방과 외교 라인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이 심화된 가운데 협치와 대화는 위기 극복의 핵심 열쇠입니다. 탄핵 정국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이를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과거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 협력적 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곧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협치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로 정치권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고 공조해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여당은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치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라는 비상사태 속에서 협치의 부재는 국정 혼란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야는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며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는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갈등만 지속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협치와 대화를 통해 정치권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정치권은 단순히 내부적으로 협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정 방향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이러한 협치와 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국정안정협의체는 여야와 정부가 함께 참여해 정책을 논의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주요 현안을 신속히 조율하고 그 결과를 내각이 실행한다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협의체 구성, 제안 거부는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여당이 먼저 협력에 손을 내미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야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추경과 경제 회복 대책합의 경기 부양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경제 정책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계엄과 정치적 혼란으로 피해를 본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치적 대립과 혼란은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협치를 통해 국정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만 국가의 신뢰도가 회복됩니다. 협치와 안정적 국정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치권의 협치는 갈라진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협치와 대화가 실종되면 국정 운영은 마비되고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고통은 심화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인해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사태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 도전 과제이기도 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는 국정 정상화, 경제 회복,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국정 공백 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까지 탄핵 심판을 할 수 있지만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헌재는 법과 헌법에 입각해 공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권한 행사를 절제하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정책을 조율하며 독단적인 행정이 아닌 협치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보 위협과 경제적 불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협치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야, 정부 간 협력,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혼란을 줄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대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함께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경기 부양과 서민 경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계엄 사태와 정치적 혼란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가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탄핵 사태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이를 통해 제도적 개선과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초헌법적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초헌법적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탄핵 정국은 한국 정치의 협력 부재와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여야 간 협치 강화, 여야가 상생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쟁을 넘어선 국가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역할, 정당 간 협력 구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 시스템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 사태로 인한 국내 혼란이 대외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안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외교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국가적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외교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탄핵 사태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정치적 혼란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나 주변국이 국내 혼란을 외교안보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 체제의 위기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며 협치와 대화를 통해 정치적 성숙을 이루어낸다면 한국은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차마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늘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과 정치권의 책임이 있는 자세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위기는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걸어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